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역 지침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일주일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병상 부족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선별진료소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에서만 하루 10,000명가량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광주 전남의 일일 확진자는 8일째 100명을 넘기면서 월별 누적 확진자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남은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장성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전라남도는 연말연시 타지역 이동과 모임 자제 등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접촉이 곧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민 모두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이 지금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광주 전남의 병상 부족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전남대 병원 등 위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의 경우 잔여 병상은 6개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한편 중증 전담병원 37개 병상을 포함해 500여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 영향을 받아가지고 70명, 80명, 100명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재택을 비율을 좀 높여야 하고요. 응급실 있는 병원들의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어요. 병상을 확충하려고. 하지만 병원 측과 협의가 필요한 데다 시설 제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병상 확보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와 모임 제한 등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면서 방역 당국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이용자들이 급증하자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 주인이 손님 한 명 한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요구합니다. QR코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런데 손님들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도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쿠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쿠브와 연계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도 먹통이 되다 보니 식당 입장이 늦어지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대기가 오래 걸렸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했더니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에러 발생해서. 질병관리청은 쿠브 서버에 접속 보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긴급 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이나 또 재발 방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방역 패스를 확인하느라 제일 바쁜 시간에 일손까지 부족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개개인의 그 백신 맞은 것이나 이런 걸 갖다 일일이 확인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방역 패스 인식 장치를 갖추지 못한 일부 전통시장 가게 주인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KBS의 보도 이후 광주시 체육회가 소속 종목단체 기부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지난 10일 시체육회 소속 69개 종목단체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 등에게 기부 관련 요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체육회는 이와 함께 기부 강요 의혹이 불거진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폐유 정제 공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화학물질 저장고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차례 폭발음이 있고 난 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쾅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갑자기는 또 확 솟구치면서 또 2차 폭발까지 나는 상태였어요. 폭발 당시 현장에선 작업자 3명이 가연성 물질을 담아둔 탱크의 배관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관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고 순식간에 탱크에 옮겨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구 프렌즈 배관 볼트 연결 작업 중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떤 폭발이 났죠. 어떤 화원이 있었는지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폭발한 저장고 인근엔 9개의 저장고가 더 있어서 자칫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인근 시군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선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4시간 만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9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기 때문에 폐암에 걸려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조리사들의 폐암 건강진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음식을 튀기면서 연기가 가득 찹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환경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온 60대 여성 A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조리 중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폐암 걸리고도 산재 인정 안 될 거라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보고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처럼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급식조리사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펫CT 촬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조리실 시설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한 바이고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일회성 건강진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시가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와 관련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지향하고 전략적 중심 사업지로 개발한다는 협상 조건을 통보한 가운데 사업자 측이 이를 받아들여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향후 사업자 측이 제출하는 세부 개발 계획안을 두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이전에 국제적 수준의 호텔이 해당 부지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완도군과 한국해양바이오학회가 완도해양바이오 포럼을 열고 해조류 양식의 미래를 대비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블루카본의 핵심인 해조류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해조류의 당 구조와 생물학적 기능 연구를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칭찬 릴레이에 선정된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기업 문화 형성 제도인 칭찬 릴레이에는 모두 94명의 우수 직원이 뽑혔으며 이를 통해 조회수는 6만 2천 건, 댓글은 5,200건을 주고받았습니다.
보성군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제7대 회장에 선출돼 내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보성군은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통해 남중권을 광역, 경제, 문화, 관광권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내년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추가 선정된 것으로 광산구는 5년간 80억 원을 지원받아 쇼핑과 커뮤니터,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상권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10월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전남은 6.7%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백화점 판매가 9월 달 21.4%에 이어 18.1%가 올라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대형마트는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북구 광주 이노비즈센터 부지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모두 30억 원이 투입된 월출 충전소는 기존 충전소 용량의 2배 규모이고 1시간에 수소차 1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월출 수소 충전소는 광주 지역 5번째이자 북구의 첫 수소 충전소로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등 충전소와 매월 충전소 등 4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 대불산단 입주기업이 목포대학교 해양산단 캠퍼스에서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를 열고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내년 전남의 조선 인력이 1,2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조선업의 특별 고용업종 연장과 외국 인력 도입 간소화 등 5개 건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달 초 집단 해고를 당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일째 농성 중인 가운데 해고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사측에 해고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고 노동자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2년마다 되풀이된다면서 가족들 또한 생계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측이 즉각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영하 2.5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아침에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다시 10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지역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차차 유입이 되면서 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 담양 영하 3도, 장성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여수 9도, 순천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무안 9도, 완도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큰 추위 없다가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